자, 엑셀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 책의 교재 1-180페이지에 그 16번 매크로 되시는데 필요하시면 리는 좀 보시면 되는데요. 잠시. 그다음 2025 크말 2급이 있죠.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죠. 이론 가시면 됩니다. 16번 매크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저번 주에 메이커로 작업 순서는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막바로 순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메이커로 만들 때는 빈셀을 두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작업 내용은 여러분들 평균을 구하는 부분은 작업을 먼저 연습해 보면요. 나중에 기록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책 보시면 N4부터 N14 영역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거든요. 물론 에버리지는 함수를 써서 구할 수도 있지만은 뭐 좀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B4부터 구하고자 하는 N14까지 다 잡습니다. 요 빈셀까지 잡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수식 탭이 있거든요. 그리고 함수 라이브러리 안에 자동합계라는 옆에 작은 한살표 있죠? 그거 눌리면 평균이 있어요. 요거 눌리면 평균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빈셀을 클릭하면 작업 내용은 끝났는데 사실은 요 셀에 더블 클릭해 보면요. 에버리지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버리지가 평균을 구하는 함수거든요. 공식은 범위. 그래서 범위 잡고 밑으로 자동 처리하는 시간보다는 이게 빨라요. 그리고 메이커로 작업에서 함수는 뭐 함수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기본 함수인데 합계하고 평균을 구하는 함수밖에 안 나와요. 그게 다 연속적인 어떤 범위를 잡고 어떤 계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요 자동 합계는 여러분들 합계 구하는 함수고요. 평균부터는 여기 작은 한살표 눌려가지고 단함수 나왔을 때 평균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메이커는. 합계 구할 때는 그냥 눌려버리면 된다. 평균 구할 때는 그냥 눌리면 합계가 구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밑에 거 옆에 거 눌려가지고 평균 눌리시면 됩니다. 저는 이 함수 쓰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해당 셀에 가서 일단은 런하고 에버리지 할 때 A부만 치면 함수 나오거든요. 얘를 더블 클릭. 그리고 가로가 열립니다. 범위가 공식인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잡고 갈로 닫고 엔터 치면 평균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동 채우기를 밑으로 해줘야 돼요. 밑으로 자동 채우기 핸들이 뭐냐면 얇은 탁이 나오거든요. 오른쪽 여기에 모서리에 수식 복사 기능이거든요. 이때 더블 클릭하면 같은 계산 방식으로 밑에 거도 다 그려집니다. 근데 이 속도는 늦습니다. 이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함수 본격적으로 할 때는 여러분들 다시 할 거고요. 메이커라는 함수는 그냥 요게 자동합계 합계 함수거든요. 또는 요것밖에 안 써요. 요것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균을 구하면 속도가 좀 빠르다 그 말이죠. 인셀에 두고 이제 한번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구했던 부분 요 부분만 잡고 이제 실전을 해야 되니까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시면 돼요. 그럼 지워졌다면 이제 하겠습니다. 빈셀을 두고 자, 여러분들 개발 로고 탭에 가서 메이커로 기록을 눌립니다. 그리고 메이커로 이름은 평균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엔터 치면 이 창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작업했던 내용은 기록이 될 겁니다. 조금 전에 했던 B4부터 N14까지 잡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수식 탭에 가서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 안에
자동합계 화살표를 넣으시면 평균을 넣어주시면 평균값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 빈셀을 한번 클릭하면 작업은 끝나는 거야. 완전 끝난 건 아니고 마지막 한 개 남았습니다. 반드시 다시 개발 도구 탭에 가서 기록 중지를 해줍니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아직 점수는 없어요. 점수를 5점 받으려면 이제 도형이나 단추를 그려서 눌렸을 때 실행이 돼야지 5점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개 더 남았습니다. 책 보시면, 어, 네 번째 화살표. 1번에서 단추를 그릴 건데요. 단추는 어디 그릴 거냐면 C18부터 D19 영역에 그릴 겁니다. 그럴 때 C18에 두고, 자, 중요한 것은, 어, 정확하게 이게 눈금선이라고 해석선이 정확하게 맞춰서 그리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겁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들어가시. 근데 클릭을 하면 기본 단축 크기로 그려집니다. 그럼 또 크기 조절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걸기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 마우스를 먼저 놓고 Alt 키는 마지막에 놓으셔야 돼요. Alt 키를 먼저 놓으면 또 기본 크기로 또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놓는다는 키는 한번 해보면요. 일단은 C18에 두고 단추는 개발 도구 탭에 컨트롤 그룹에 삽입이라는 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 단추는 양식 컨트롤에 단추는 창구입니다. 얘를 클릭. 그리고 제가 C18에 두고 시작한 이유가요. 뭐 딴 데 둬도 관계는 없는데 그릴 때 잘못된 주소에 그릴 수가 있거든요. 헷갈려가지고. 뭐 그런 거 이렇게 하면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럼 C18 왼쪽 상단 모서리에 더하기를 배치하고요. 마우스 더하기로 박혀 있거든요. Al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지 말고 끄세요. D19까지. 딱딱 붙어요. 보시면 턱 자성처럼 붙죠. 이렇게 떡떡떡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우스 먼저 놓고 Alt 키 마지막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단추는 메이크로 지정창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거 평균이라는 메이크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확인하면 만들어지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글자를 또 바꿔야 돼요. 글자는 평균이라 바꿔야 되죠. 이 글자 안에 한번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갑니다. 원래 거 지워버리고요. 평균. 그리고 엔터는 치지 말고 바깥에 클릭. 엔터를 치워버리면요. 이게 밀려버리죠. 엔터 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평균만 다 블럭을 잡고 지웁니다. 딜리트. 그리고 평균이라는 이 빈셀에 두고 평균이라는 버튼 단추를 눌러버리면요. 이렇게 나와줘야 되죠. 그럼 잘 됩니다. 안 되면 실패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잘 됐다면 여러분들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B3부터 B14를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막바로 색 채우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막바로 진행할게요. 빈셀에 두고 항상 빈셀에 두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책 설명은 저하고 틀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책 보고 따라하면 저하고 완전 거꾸로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분은 꼭 햄입니다. 오오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제하고 빈셀에 두고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책대로 설명하는 것이 강사는 아닙니다. 자기 교수법이 따로 있어요. 자, 빈셀에 두고 여러분들 개발 도구 탭에 가서 메이크로 기록 올립니다. 자, 매크로명은 뭐냐면 서식입니다. 서식 엔터. 그리고 제가 이제 서식을 알려드리잖아요. 나중에 쉽게 보면 매크로명이 뭔지도 못 찾아요. 왜? 불러주는 것만 찍다 보니까 그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왜 제가 서식을 치는지는 문제 속에 적혀 있죠. 매크로 이름은 서식에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체크하고 시작됩니다. 다음 집에 공부하실 때.
자, 그다음 여러분들 B3부터 B14 잡고 범위를 조심하셔야 돼요. B3부터 여러분들 B10, B13이죠? B14죠? 자, 이것은 1원에 대한 범위를 다 잡은 거예요. 그다음 뒤에 보니까 D3부터 D14는 3월이죠. 그리고 잡을 때 처음에 잡고 난 뒤에 내가 아무것도 안 눌리고 그냥 잡으면 이렇게 해제되잖아요. 두 번째 잡을 때부터는 여러분들 컨트롤 키 누르고 잡아야 돼요. 불연속은. 컨트롤 키 눌리고 여러분들 D3부터 잡아주면 돼요. 자, 이거의 색 채우기인데 여러분들 채우기는 우리 홈 탭에 보면 이게 채우기 아이콘이죠. 뭐 이거는 기초할 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라고 보고 파랑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파란색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빈셀을 클릭. 그 다음에 마지막 기록 중지하러 갑니다. 자, 메이크로는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도형을 그릴 건데 어디 그릴 거냐면 여러분들 F18부터 치시고 그럼 F18을 주시고 우리 도형 그릴 때는 삽입 탭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안에 여러분들 이렇게 길게 나올 것 같죠? 해상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도형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직사각형 도형은 처음 거죠. 사각형에서. 그리고 Alt키 누르고 그린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G19까지 그립니다. 그리고 도형은 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 메이크로 지정창이 안 떠요. 단추만 뜨거든요. 그냥 글자부터 치고 띄울 거예요. 글자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자, 글자는 여러분 서식이라 적혀있죠. 글자 다 치고 글자 안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메이크로 지정. 도형은 띄어야 돼요. 자동으로 안 뜨거든요. 우클릭해서 요 메뉴를 써야 돼요. 메이크로 지정.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뜨죠? 여기서 우리가 만든 거 서식 있죠, 서식. 서식을 선택하고 확인. 그러면 우리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요 서식 넣었던 부분, 이런 안 넣었던 부분도 다 잡아도 관계없어요. 어차피 서식, 야는 서식이 없는 거니까. 채우기 없는 거니까. 그래서 뭐 포함돼도 다 잡고요. 그냥 여기에 채우기 없으면 하면 되죠. 그 빈셀에 두고 여러분 한번 눌려볼까요? 이렇게 들어가면 잘 된 겁니다. 여기까지. 안 된 거 있으면 아시면 돼요. 그럼 실패했으면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이 단추가 계속 그려진다는 소리는 뭐 글자도 이상하고 그것은 뭐가 잘못된 거냐면요. 기록 중지 아이콘을 누르기 전에 뭔가가 이것을 손댔기 때문이죠. 기록 중지도 안 하고 단추나 도형을 그려서 글자 집어넣고 그렇게 놓고 기록 중지했다. 그럼 이게 다 들어요, 기록이.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까지 설명을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험생 보내면 틀리는 게 뭐냐면 매 수업 시간마다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 강조를 무시해버리죠. 그냥 답을 보고 하자.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강조하잖아요. 단추나 도형을 그리기 전에 반드시 기록 중지하세요. 이거 늦게 펴두게 해놨잖아요. 근데 딱 보면 뭐 뻔한 얘기를 적었습니까? 뻔한 얘기하고 맨날 틀려요. 네,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또 잘하는데 세상에 아예 작업도 안 하고 기록 중요한 분 있어요. 이건 좀 당황스러운 패턴인데요. 기록도 안 하고 작업도 안 하고 기록 중요한 분도 같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단추나 도면을 그릴 때 Alt 키를 안 누르고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자기는 잘 그릴 수 있다 이거죠. 나 안 눌릴래요. 내가 그릴래요. 그래가지고 딱 하나 정확히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참 바보스럽죠. 왜 이런 고집 부리는지 이해가 이렇게 해도 안 해. 저는 딱 그릴 수 있어요. 가만 놔둡니다. 음.
그렇게 해야 됩니다. Alt 키 눌리고 그리셔야지 여러분들 전혀, 뭐랄까, 그게 없죠. 감점 요소가 없어요. 딱딱 붙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Alt 키 눌리고 이제 그리다, 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마우스를 먼저 나랬죠? Alt 키 제가 먼저 나와 보세요. 이렇게 달라지죠. 어, 기본 이거. 근데 눌리면 딱 붙지만 놓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렸던 요까지만 그려지고, 요거. Alt 키 눌리면 딱 맞춰지죠. 보세요. 딱 맞춰주죠. 그죠? 자, 요거만 하시면 되고, 실패했으면 그때 실패했고요. 원래 거 지우는 방법. 메이크로가 실패했으면 개발 도구템에 가서 코드 그룹의 메이크로 야를 누르면요. 우리가 잘못 만들었던 메이크로 있을까 아닙니까? 선택하고 삭제 누릅니다. 지울 때는 이거 누르면 된다. 물론 선생님 덮어쓰기 한다. 덮어쓰기 하면 안 됩니까? 뭐 그것도 되죠. 덮어쓰기. 또 다시 만들다가. 근데 지우고자 할 경우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지우면. 도형 이런 것들은 다 지우셔야 되겠죠.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메이크로만 잘못했고 도형은 잘 그렸다면 그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우클릭해서 메이크로 지정 가서 또 메이크로 평균 선택하면 됩니다. 도형까지 지울 필요 없어요. 도형이 만약에 별로 에러가 없다면. 이건 단추지만. 자, 넘겨볼까요? 자, 두 번째는 책 보시면요. 책의 저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형부터 그리고 시작했죠. 추천한? 이 방법은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생각이고. 제가 영진 쪽에 있는 분하고 관계는 없지만요. 일단은 뭐 아무래도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지.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메이크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단은 작업 내용을 보면 이 작업은 여러분들 책 보시면요. 총점 이꼴 소양 인증 플러스 직무 인증인데 더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주 쉬워요. 그러면 그래도 쉬워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설에 가서 는 수식의 시작은 는이 들어요. 그 다음에 소양 인증 주소 찍고 더하기 직무 인증 찍으면 되겠죠. 엔터. 이건 구하는 건 아니고 책에서 이 4부터 이 8까지 다 구하라 이거죠. 그때 우리 자동 채우기를 할 건데 요 오른쪽 하단 갖다 대면 얇은 더하기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밑으로 자동 채우기 땡기면 수식 복사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동 채우기는 여기 오른쪽 하단 여기 모서리에 갖다 얇은 더하기 나올 때 거시면 되고요. 걸기 싫으면 두 번째 방법 여기에서 얇은 더하기 나올 때 더블 클릭하면 아시겠죠? 방법 두 가지 있을까요? 그러면 이 작업을 기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쇄를 두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 개발 도구택까지 가야 됩니까? 뭐 가기 싫으면 두 번째 방법이 있어. 요 밑에 상태 표시줄에 준비 옆에 카메라 같은 게 있어. 이것도 기록 매그로 기록.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를 제시해 줄 테니까요. 여러분들 선택은 여러분들 마음이죠. 원래 강의하는 분들은 한 가지 방법으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것서 다 뭐 괜찮은 방법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은요. 준비 옆에 카메라 돌립니다. 야도 메이크를 기록해. 이걸 한번 써볼까 이제. 자 똑같은 창이 뜹니다. 여기서 메이크리룸은 총점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엔터. 아까 구했던 거 연습해 볼까요? 연하시고 소양 인정 더하기 직무 인정 엔터. 아까 했던 거 밑으로 자동 치고 들어가 빈셀을 클릭. 블록 해제하기 위해서 그냥 클릭한 거예요. 그다음에 기록 중지 이거 보시면요. 이제 준비 옆에 카메라가 아니고 네모로 바뀌어 있죠.
이 기록 중지 버튼이거든요. 이거 눌러도 돼. 눌러볼까요? 됐어. 여기까지가 메이크로 작업 끝난 거야. 자, 그 다음에 양식 컨트롤 단추 클릭해서 A10부터 B11까지 그립니다. A10부터 B11까지 그리시면 돼요. Alt 키 누르고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만들었던 종점 선택하면 되고, 확인. A10부터 B11입니다. 안에 내용을 바꿔주세요. 종점이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할 때는 요거 지우고요. 종점만 지우고 빈셀을 두고 눌려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옵니까? 좀 잘. 자, 작업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은 직접 합니다. 테두리. 테두리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테두리. 요 작업을 합니다. 작업 순서는 요겁니다. 잘 보시고. 자, 빈셀에 두고 시작하면 되고요. 일단은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코드 그룹의 메이크로 기록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메이크로 명은 여기까지는 다 잘하시거든요. 문제가 이거죠. 어, 문제 요구했던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기록 종료하는 케이스도 있고, 두 번째는 제일 많은 실수는 이것을 안 올린다는 거죠. 안 해놓고. 이거 안 올리고 도형이나 단추를 그려서 그리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난 뒤에,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패입니다. 그러면 참조로 우리는 55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렇다면 50이 나오죠? 함수는 이거 20점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함수 8점이니까 8, 3, 24입니까? 세 문제 맞춤 합격입니다. 다행히. 그죠? 어. 여러분, 세 문제 맞추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실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매크로도 제대로 못하는데 함수를 잘 알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비례관계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55점이 꼭 나와줘요. 그래서 한치의 실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요거 단추나 도형을 그리기 전에 기록 중지한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테두리를 넣을 줄 모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복습을 안 했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인정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일 첫날에 테두리 넣는 거 배웠거든요. 우리 그 셀수식 할 때. 그죠? 우리 기억납니까? 작고 모든 테두리 넣고 그죠? 바깥쪽 붉은 바깥쪽 이거 눌렸잖아요. 이게 마지막 작업이었잖아. 이거 늘 배웠거든요. 근데 테두리를 넣을 줄 못하는 것은 복습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신이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비대면 수업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실력 체크를 할 수 없죠. 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더라도 내가 안 되는구나. 피드백 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풀고 기본 작업부터 복습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요것을 없앨 때는 테두리 눌려가지고 여기에 테두리 없으면 기본 잡에서 해본 적은 없잖아요. 사실은. 요거 누르면 돼요. 테두리 없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누르면 된다. 확인할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빈셀을 두고 개발도 탭에 가서 메이크로 기록. 요까지는 잘하십니다. 그죠? 테두리 치면 돼요. 이렇게 테두리. 그 다음에 테두리 이제 블록 잡고 테두리 넣어가면 되죠. 테두리, 모든 테두리. 그 빈셀을 클릭, 마지막 기록 중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형은 처음이기 때문에 위치를 모를 수는 있죠. 그죠? 자, 참조로 책에서 요구하는 빈면 어디 있냐면요. 일단 D10부터 그릴 거죠. 이거 놔두고. 삽입 가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 늘려가지고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에 왼쪽 길에서 두 번째입니다. 빈면.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여러분이 직접 찾아야 돼요. 그래서 기출에 나왔던 도형이
양보거든요. 그래서 기출 나왔던 동안 위치 잘 알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은 세 번째 줄의 두 번째 겁니다. Alt 키 누르기 전에 왼쪽 상단 모서리 있죠. 여기 더하기를 배치하고 Alt 키 누른 상태에서 끄시면 딱딱 붙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이 11이죠. 마우스 먼저 놓고 Alt 키 마지막에 놓고 요 안에 글자는 그거 보면 그 테두리라고 적혀 있죠, 그죠? 테두리 입력하면 테두리. 도형은 여러분들 메이크로 지정창이 안 뜹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면 책에 여러분들 도형 그리기 시는 메이크로 지정창이 안 뜸이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정답 볼 생각하지 말고. 거기 서브노트. 내가 자꾸 이것을 안 한다. 메모를 딱딱 해놓고요. 시험장 가면 그 노트만 들고 가셔야 돼요. 풀이를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실수하는 부분을 메모를 슬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메이크로 지정 그리고 만들었던 메이크로 테두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테두리를 없애야 되겠죠? 테두리 없음 빈셀에 두고 눌려볼까요? 나옵니까? 근데 블럭을 해제 안 하고 눌리면 이렇게 멈추겠죠? 실행은. 이게 감정상 없어요. 근데 좀 깔끔하지 않잖아. 이왕이면 이렇게 꺼내는 게 낫잖아. 그죠? 그래서 빈셀 한번 클릭합니다. 여기까지가 작업 순서고요. 요 작업 순서를 제가 적어 놨잖아요. 여기서 잘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특히 요 부분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형 그릴 때 Alt키 눌리고 그린다. 이게 뭐 기본 정리하겠습니까? 그렇게.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가 끝났고요.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것은 여러분들 또 사칙 연산입니다. 그러면 메이커로 3으로 가볼까요? 자, 책 보시면 1-192페이지인데요. 이 금액을 구하는 식이 판매 금액에서 매입 금액을 빼는 거거든요. 실수할 것도 없죠. 막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빈셀에 두고 여러분들 개발 요구 탭에 가서 메이커로 기록. 물론 밑에 아이콘 쏘셔도 관계없어요. 자, 눌려가지고 메이커로 오면은 이 금액. 그 다음 엔터.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일단은 F4셀에 가셔가지고 넣어하시고요. 판매 금액 주소 찍고 빼기 매입 금액 D4 빼기 4입니다. 이렇게 찍어주시면 엔터. 그러면 금액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요것만 구하는 게 아니고 요까지 다 구해야 되거든요. 자동 채우기 할 건데 여기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얇은 더하기 나올 때 사실 더블 클릭이 편해요. 따닥. 그럼 엑셀이 데이터 은행까지 자동 채우기를 해주거든요. 안 가면 이렇게 쭉 땡기도 돼. 얇은 더하기 나올 때. 자, 그리고 빈셀을 클릭. 마지막 기록 중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뭘 그릴 거냐면 단추를 그릴 거예요. B13셀에 두고 시작하면 편합니다. 자, 단추는 여러분들 개발 로고 탭에서 컨트롤 그룹에 삽입만 있습니다. 단추는 항상 양식 컨트롤 쳐볼까요? 자, 클릭하시고. 자, 그려볼까요? 어디까지 그릴 거냐면 C14까지 그립니다. 자, 단추를 누르면 이게 떠요. 그래서 마카로 매크로 제시해 뜨죠. 여기서 만들었던 이 금액 선택하고 확인. 이제 요 글자 바꿔야 되거든요. 안에 한번 클릭하고 원래 거 지우고 여러분들 이 금액 치면 됩니다. 그리고 인쇄를 한번 클릭하고요. 자, 우리 한번 구했던 거 잘 됐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지 점수를 주거든요. 일단은 이 금액 구했던 것만 블록을 범위를 잡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치우고 빈셀에 두고 눌려볼까요?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거죠. 자, 근데 한 개 더. 요번에는 2번인데요. 셀 스타일은 어떤 거냐면 나중에 알 거지만 홈 탭에 가서 셀 스타일 여러분들 해상도를 비슷하게 제가 맞춰 드리면 이렇게 되죠. 셀 스타일은 스타일 그룹에 여러분 여기 셀 스타일 여러분들 종류거든요. 여기서 나중에 자세히 버튼인데 이것도 사실 해봤습니다. 우리 기본 작업 해봤어요. 그래도 혹시나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자, 보고서 선택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또 막바로 들어갈게요. 빈셀에 두고 개발 노트에 가서 메이커로 오기로. 메이커로 이름은 셀 스타일이죠. 엔터 치면 되고요. 자, A3부터 F3은 제목행이라거든요. 첫 택만 잡고 그 다음에 홈 탭에 가서 스타일 그룹 안에 자세히 버튼 누르면요. 여기서 우리 어떤 스타일을 끄냐면 파랑 강조색 1이죠. 요겁니다. 강조색 요거 누르면 돼요. 야를 클릭. 그러면 그 스타일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색깔이. 자, 그리고 빈셀을 클릭 불러 게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록 중지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도형으로 그릴 건데 둥근 모서리 도형은 어디 있느냐? 이 3이 두고 갈게요. 삽입 가가지고 도형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각형에 가고 있다고 적혀 있죠. 사각형이 둥근 모서리는 두 번째 마우스 올리시면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럼 둥근 모서리라고 나올 거예요. 그거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둥근 모서리 맞거든요. 선택해서 Alt 키 누른 상태에서 그리시면 되죠. 자, F54에 그렸다면 마우스 먼저 놓고 Alt 키 마지막에 놓고 도형은 메이크로 지정창이 막바로 안 뜹니다. 그래서 막바로 글자를 먼저 쳐놓고 띄울 거예요. 셀 스타일이라는 글자를 냈거든요. 그리고 이 글자 안에서 오른쪽 버튼 메이크로 지정.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만든 메이크로 셀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럼 확인할 때 어떻게 하느냐? 또 되돌리기 막 이거 누르지 말고요. 자, 롤러버를 잡고 요 안에 있는 셀 채우기 색깔을 없앨 거예요. 그러면 채우기 없애는 거 요 지금 돼 있거든요. 뭐 안 돼 있다면 채우기 없음. 글자 색깔은 자동하면 검정이 됩니다. 자동. 이렇게 해놓고 빈 셀에 두고 눌려보겠습니다. 지금 잘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되돌리기는 어떨 때 많이 써야 되냐면요. 어떤 기능 작업할 때 다 실패했다. 그 전에 돌릴 때 쓰시면 돼요. 그럼 되돌리기를 꼭 쓰면 왜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회사 가면 역기능을 다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 이 소스를 받았어. 근데 채우기 요것을 없애야 돼. 이것밖에 안 눌려봤으니까 어떻게 채우기를 없애는지를 몰라요. 그런 게 있다고 막혀버렸죠. 그러면 요거 늘리면 되는데 이것을 맨날 되돌리기만 해본 분들 있잖아요. 이 기능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역기능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되돌리기보다는 여러분들 해제하는 것도 좀 알고 되돌리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차트 하면 이제 오리지널 함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차트까지 모든 수업에 다 맞춰요. 55점 만점입니다. 다. 합격자들은. 그래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17일 차트를 여시고요. 자, 그리고 차트는 구성 요소부터 하셔야 되는데요. 책에 적혀 있죠. 그거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자, 차트 구성 요소를 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냐면 필기시험에도 한 세 문제 나오거든요. 차트 구성 요소 물으면 필기시험 겐또입니다.
당연하죠. 그것 때문에 알아놓으시면. 자, 그리고 일단은 일단 1번 차트 능력은 이 부분이 책에 적힌 1번이에요. 요 전체적인 차트 개체, 흰 부분 차트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2번은 그림력은 색깔 잠재가 잠시 넣어놨거든요. 여기 그림력. 그럼 그림력을 선택합니다 하면 선택할 자신입니다. 차트 영역은 틀, 전체 틀. 그다음에 3번은 차트 제목은 지금 이 부분이죠. 책에서는 학년별 장학금 현황입니다. 차트 제목. 그다음에 4번은 좀 수정할 게 있어요. 세로 축 돼 있는데 4번이 요게 적혀 있고, 그죠? 책에 보면. 뭐 틀렸다기보다는 좀 약간 좀 더 좀 적을 게 있어요. 야도 세로 축. 뭐 그 말은 맞습니다. 세로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정확한 의미 여러분들 4번에는 뭐라 적어 놓으셔야 되냐면 어 기본 세로축입니다. 숫자가 들어가면 갑축이 되겠니? 그래서 기본 세로축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오른쪽에는 축은 보조 세로축입니다. 세로축이라는 말은 맞지만은 구분을 지으면 왼쪽은 기본 세로축, 오른쪽은 보조 세로축입니다. 그렇게 나눌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책에 5번과 11번, 5번, 11번 둘 다 세로 축제목은 맞는데 왼쪽은 기본 세로 축제목이고 오른쪽에 있는 학계 있죠, 10번. 이 안은 여러분들 보조 세로 축제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본 축은 왼쪽, 보조 축은 오른쪽. 그러면 왜 보조 축을 쓰느냐? 보조 축을 쓰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단위 차이가 클 경우, 많을 경우, 클 경우가 많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쪽은 최대값이 100인데, 한쪽은 만약에 최대값이 만약에 만이다. 최소값이 다르다. 이러면 만약에 요 그래프를 데이터 계열이라거든요. 그 옆에 있는 이 법인데, 성적 장악 계열과 합계라는 데이터가 지금 이것을 쓴 거거든요. 여기에 학년별로 있는데 요 학년이 만약에 수치가 2학년하고 숫자의 차이가 너무 클 경우는 만약에 한쪽 축만 쓴다면 다른 계열은 만약에 여기에 합계값이 말고 성적 장학값이 좀 작다면 뭐 일단은 보조축은 야가 쓴 거니까 그럼 야가 만약에 최대값이 100이 합시다. 연습으로. 그럼 야가 최소값이 3만 9천이에요. 저 밑에서 아예 그래프 올라오죠. 야가 제일 밑에 값이에요. 그죠? 그럼 이 그래프는 요 영역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축을 쓴다면. 그럴 때 보조축을 쓴다면 보조축은 이 숫자 값에 대해서 이렇게 최소 최대를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살아나죠. 올라오죠. 그러면 이런 형태가 저는요 합계로 돼 있지만은 합계값을 여러분이 합계값 아닙니까? 요거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제가 일부러 요것을 복사를 좀 해가지고 이러면 차이를 모르니까 확실하게 뭔지를 잘 모르겠죠. 제가 요 차트 놔둬놓고 따로 1학년, 2학년 요거 수치를 여러분 좀 지우고 두 개만 한번 1, 2학년 해보겠습니다. 1학년 만약 성적 장학 여러분들 10명, 근로장학 20명이 갑시다. 가기장 근로장학 30. 그럼 2학년은 만약에 만 단위로 해요. 뭐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칩시다. 만, 2만, 3만.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차트를 빨리 얼른 한번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요게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에 관련된 그래프인데 지금 1학년은 안 보이죠? 1학년 파란색 그래프가 보입니까?
그 이유가 야가 힘을 못 쓰는 거죠. 최저가 운영이지만 요게 있는 요 부분이 여기 보면 이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잖아요. 야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면 1학년이라는 요것을 여러분들 제가 딴 그래프로 잠시 바꿔볼게요. 1학년은 묶음, 그 다음에 2학년은 여러분들 근데 둘 다 묶음으로 하고 1학년만 표식에 있는 꺾은 설명, 그 다음 2학년은 묶음을 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밑에 깔리는 거 봅니까? 네. 그냥 도저히 올라오지 못해요. 야, 여기 제대 깔는데 100보다 밑에 있잖아요. 야, 숨을 못 쉬는 거죠. 나도 올라가고 싶다 이거죠. 이 축을 쓰는 바람에 못 올라오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보조축이에요. 그러면 제가 다시 가서 보조축을 쓰기로 체크했어요. 1학년도. 그럼 얘가 살아나죠. 올라오잖아. 이 축을 쓰다 보니. 이 숫자 데이터에 맞게끔 얘를 맞춰주거든요. 그러니까 보조축을 쓰는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공부하실 때 이런 특징을 모르고 내가 회사에서 변화된 어떤 그래프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이 축을 쓰는 이유를 모르면 보통 만들 때 묶음 세로막 대형으로 만약에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차트 종류에서 묶음 세로막 대형에서 이렇게 만든다면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보조축에 대한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야를 보조축으로 써버리죠. 그죠? 그래도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시키는 대로 만약에 시험에서 시키는 대로만 누리고 그냥 시험을 치고 합격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그래프 차트 만들려면 전혀 못 만듭니다. 왜? 설계를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잠시 언급한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보조 세로축을 쓰는 이유는 내가 어떤 계열 간의 그래프를 표시하고 싶은데 단위차가 너무 클 경우는 한쪽 기본 세로축을 못 쓰기 때문에 보조축을 쓰면 야가 살아난다. 그것 때문에 쓰는 거고 두 번째는 단위가 다른 경우. 한 개는 숫자고 한 개는 백분율이면 동시에 여러분들 세로축에 숫자하고 백분율을 동시에 표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 표시하는 거야. 그러면 요 부분도 마찬가지죠. 연습을 했지만 야가 만약에 10%, 20%, 30%. 퍼센트로 잠시 한번 해보면 그럼 백분율로 잠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 30%. 그러면 이 그래프를 같이 쓴다면 야가 못 눌러줘. 네, 이 퍼센트가 숫자잖아요. 그럼 야도 똑같이 여러분들 똑같이 보조축을 쓰기 위해서 여기에 보조축을 쓰면 야는 뭐가 나타나요? 퍼센트. 야를 동시에 여기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보조축을 쓰더라 이거죠. 좀 혼합형 차트일 때는 여러분들 보조 세로축을 많이 쓰죠. 혼합형일 때. 혼합형이라도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보조 세로축이라고요. 다시 원점으로 가서 야, 그죠? 그다음 여러분들 6번 보시면 가로축은 요 밑에 게 가로축이에요. 기본 가로축이라는데 가로축은 여러분 항목 이름이라고 하는데 요 이름을 문자 데이터가 오면 항목 이름이고요. 숫자가 오면 값입니다. 그래서 기본 가로축인데 항목축이고요. 왼쪽과 오른쪽은 기본 세로축, 보조 세로축이지만 숫자 보니까 갑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 6번까지 책의 설명이고 7번은 가로 항목 축제목은 여기에 축제목 저는 여기 이런 거 넣어놨지만 책에서는 학년이라고 적혀 있는 게 기본 가로 축제목. 그다음에 여러분들 8번 데이터 계열이 그래프거든요. 이 묶음 세로막 대응하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은 다 데이터 계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계열은 그래프를 말한다 라고 하면 되고요. 근데 범례는 왼쪽에 오른쪽에 있죠. 여기 보면 범례는 왜 필요하냐면 요 색깔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없다면 범례가 없다면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표시해 주는 거죠. 이 그래프는 성적 장학값에 대한 그래프고, 양 합계값에 대한 그래프죠.
그래서 범내 안에 있는 이름을 우리는 계열 이름이다. 그럼 여러분들 요거 잘 적어 놓으시고 가로 항목축에 있는 이름은 항목 이름, 범내 안에 있는 이름은 계열 이름. 그리고 빠진 게 있죠 이제 여기 있는 그림 영역 안에 있는 요 가로선을 기본 가로 주름검선입니다. 책에는 좀 허옇게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설명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한 개 빠진 게 기본 세로 주름검선. 요게 세로로 꺼져 있으면 기본 세로 주름검선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축의 최소값은 책 중심으로 설명드리면요. 39,000. 최대값은 49,000.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얼마씩 증가되고 있어요? 숫자가 지금 1,000씩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정각값을 우리는 기본 단위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알아보시죠. 2021 버전은 기본 단위로 바뀌었고요. 주 단위는 여러분들 2016 버전에 쓰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없죠. 이걸로 바뀌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이렇고요. 기본 세로축. 오른쪽에 있는 보조 세로축은 여러분들 최소값은 책 중심에서 74,000. 최대값은 여러분들 94,000. 정각값은 기본 단위로 말하죠. 2,000. 이렇게 아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2,000씩 증가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구성 요소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럼 실습을 해볼까요? 자, 차트를 가셔가지고 자, 왼쪽에, 오른쪽에 문제 있죠? 1번부터 보면. 별종통신 서비스 계열은 법률을 받는 색깔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번은 우리가 범위를 바꿀 때는 요 안에서 차트는요, 그 차트 개체하는 사람 관계없어요. 어디든지. 오른쪽 버튼 눌려가지고요.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에서 다 합니다. 그럼 데이터 선택 메뉴가 제일 많이 쓰이는데 차트에서 어찌 보면 뭐가 있냐면 범위 바꿀 수가 있어요. 범내 항목, 즉 계열 이름, 추가, 편집, 제거할 수 있고, 순서 바꿀 수도 있고, 행렬 전환. 행렬 전환이 뭐냐면요. 범내에 있는 계열 이름하고 가로축에 있는 항목 이름의 데이터를 서로 바꾸는 거죠. 자리를. 이게 행렬 전환. 그리고 가로 항목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면 별정통신 서비스 계열만 지울 거예요. 그러면 별정통신 서비스 선택하고 제거 누르면 되죠. 그러면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확인. 이게 별정 통신이 없어야겠죠. 그럼 잘 된 거. 1번 끝났습니다. 데이터 선택해서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2번은 차트 종류는 어떻게 하냐면 차트 개체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차트 종류 변경 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의 매뉴얼 있잖아요. 여러분 외우셔야 되는 거죠. 외워요. 이것은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고 외우는 문제입니다. 매일. 어디 간다는 것은 당연히 암기사항이에요. 그럼 차트 종류는 차트 종류 변경은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우클릭해서 차트 종류 변경. 그 다음에 누적 세로 막대는 왼쪽 보면 세로 막대가 있죠. 얘를 선택하면 세로 막대 종류가 6개 정도, 7개 정도 있죠. 평평한 건 2차원이고 볼록볼록한 건 3차원입니다. 그럼 지금 누적 세로 막대니까 2차원 중에서 두 번째 올려볼까요? 마우스를. 이름이 나옵니다. 요 이름 보고 찾는 거예요. 누적 세로막대 이거 맞죠? 야를 클릭 확인. 오 바뀌었어요. 자 그다음에 3번 봅니다. 3번은 차트 제목은 차트 위에 넣었죠. 차트 제목 개체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요거 더하기는 빠른 메뉴거든요. 요거 하기 전에 지금 위에 거 펜 메뉴 한번 알아보고 다음부터 요걸 해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차트 디자인이라는 탭이 있죠. 야 클릭하면
자, 여기서 우리는 왼쪽에 차트 레이아웃 그룹. 차트 구성 요소를 때 여기서 나옵니다. 차트 요소 추가. 그러니까 차트 제목에 갖다 대면 차트 위가 있죠? 야를 클릭하면 되죠. 그럼 차트 위에 제목 개체가 들어갈 겁니다. 위.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글자를 안에 한번 클릭하고요. 블럭 잡고 찍어도 되고요. 지우고 찍어도 돼요. 자, 정보통신 치면 됩니다. 그림 보고 치면 돼요. 자, 지금은 요 내용만 제목 치고 끄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기간통신 서비스 계열은 범례를 또 봐야 되죠. 파란색.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 거냐면 데이터 레이블. 한 가지 여러분들 레이블이 아까 빠졌었는데 숫자가 레이블이에요. 데이터 레이블. 그 그림 보시면 그 기간통신 서비스는 파란 색깔이죠. 거기에 2023년에만 여기에만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 숫자가 데이터 레이블이거든요. 근데 데이터 레이블 종류는 참조로 네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숫자가 있고요. 숫자. 그 다음 숫자가 값이거든요. 그 다음에 숫자나 백분율을 다 값으로 하면 나오고요. 단위가 이를 겨우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 다음 항목 이름 표시할 수도 있고 계열 이름, 셀 값에 있는 것도 표시할 수 있어요.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만약에 우리는 여기에 숫자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랩을 추가 늘리면 숫자 값이 원래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요게 있는 2023년 항목 이름 요거만 들어가요. 요 하나의 요 하나를 뭐라냐면 한 번 선택하면 전체 데이터 계열이 다 선택되지만 이것만 선택하면 우리 요소라거든요. 한 개만 요소, 데이터 요소. 한 번만 더 야를 클릭한 거죠. 그럼 야 하면 선택돼요. 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놓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면 모든 항목에 요게 숫자가 다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것만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할 거거든요. 이제 천천히 두 번, 한 번 다시 클릭. 그리고 이 안에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가 있죠? 이거 누르면 요거만 들어가요. 자, 해보겠습니다. 어? 요거만 들어가요. 자, 여기 여러분들 현재 그림이고요. 레이블 위치는 가운데로 돼 있는데 이 가운데인지 아닌지 처음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 숫자로 한번 선택해보세요. 컨트롤 1번 눌러볼까요? 이제 컨트롤 1번도 많이 쓸 건데 이제부터 차트 할 때는 모든 서식의 단축키죠. 컨트롤 1번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컨트롤 1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 뜨죠? 여기 보면 내려오시면 레이블 위치라는 게 있어요. 가운데 돼 있죠? 우리 이왕 띄운 거 한번 눌려볼까요? 안쪽 끝에, 요 위로 올라가. 축에 가깝게 뜨면은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안쪽 끝에 말고 가운데가 많습니다. 요거. 돼 있으니까 할 건 없습니다. 한번 확인한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닫고. 자, 그 다음에 5번은 전체 계열 겹치기. 그러면 여러분, 계열 겹치기는 아무 계열을 선택하는 게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 다 겹칠 거예요. 어떤 계열, 뭐, 노란색 선택해볼까요? 그리고 우클릭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하도 되고, 컨트롤 1번 눌려가지고 데이터 계열 서식창을 떼어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계열 겹치기하고 간격 너비가 있죠. 그걸 치면 돼요. 그러면 0, 여러분들 둘 다 0이네요. 그죠? 각각 0이니까. 계열 겹치기도 0, 간격 너비도 0. 자, 그리고 닫기 하면 5.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례는 야는 밑으로 이동할 거거든요. 위치를.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게 범례입니다. 야가. 범례를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범례 위치가 막바로 보이죠? 여러분들은 아래쪽으로 해요. 아래쪽. 아래쪽을 선택. 그리고 다시 하면 여기 있던 범례가 여기로 맞죠. 그럼 잘 됐죠. 이게 완성. 완성된 이 결과 그림하고 프린트 책에 있는 내용하고 결과가 똑같습니다. 자, 나중에 기출을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해볼 건데 그때 보면 적나라하게 여러분 실력이 나옵니다. 버벅거리고 아예 못하고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내가 우리 쌤의 말이 맞구나. 내가 너무 답만 보고 했구나. 그때 되면 또 그때 돼도 답 보고 하면 해발했던 거 다 펼치가지고 대책 없는 분이. 자, 보겠습니다. 답을 절대 보지 마세요. 답은 집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하고 나서 답 보러 온 것도 아닌데. 설명 놓쳤으면 막 벌어지면. 자, 그러면 1번 봅니다. 문제를 봐야지 옆에 막바로 눈이 오른쪽 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 문제 파악이 안 돼요. 나중에 기출 보면. 자, 1번 보시면요. 학계 계열을 뭘 보고 한다? 뭘 보고 합니까? 법례 보고 해야죠. 그죠? 거기 말이 나와야 돼요. 법례 봅니다 하면 맞는 거죠. 왜? 책걸 알아야지. 그죠? 자, 그래서 학계 계열이 제거를 하니까 여기 그래프가 없어져야 되죠.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답 보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대로 가볼게요. 설명을 1번 이제 오른쪽 가는 거죠. 눈이 자동으로 학계 계열 선택해서 요거 선택해서 이제 따라하는 거죠. 삭제를 눌리면 된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클릭해서 삭제. 그럼 학계 계열이 삭제가 지금 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거 잘못 따라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삭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책대로 설명할 바에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저자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르시면 돼요. 제일 빠른 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어, 요게 있는 범례를 선택하고, 범례 선택하고, 뭐 책에서 요거 눌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클릭해서 삭제했잖아요. 그죠?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클릭해서 데이터 선택을 가는 이유가, 여기에 범례 항목 계열에 여러분 학계가 있지 않습니까? 선택해서 제거할 수도 있고, 제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학계라는 범례 안에 있는 요 학계란 이름을 선택해서 우클릭해서 계열 삭제. 근데 사실 이 방법보다는 책에 제시했던 이 방법이 빠를 수가 있는데 단점이 있죠 또. 왜 세 가지 방법을 아셔야 되냐면 이하가 하면 학계가 밑에 깔려서 선택하기 좀 힘들 때. 그죠? 이거 선택 못 하잖아요. 밑에 이게 딱 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 밑에 약간 얇게. 그럼 책방법은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는 쉬운 요 계열 이름을 선택해서 우클릭 계열 삭제. 이게 또 좋을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경우에 따라서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아시는 것보다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죠. 자, 여기까지가 1번이 끝났고요. 뭐 그래프가 잘 보일 때는 책 방법이 제일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선택해서 삭제는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2번 차트 종류를 누적 가로막 대용으로 변경하시오. 그럼 차트 종류는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부터 늘리면 된댔죠? 그러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세로막대형이 아니고 지금 가로막대죠? 그러면 가로막대라는 메뉴부터 선택하고 거기서 책 보면 여러분들 누적이죠.
위치는 마우스를 다 올려보세요. 올려가지고 눈도장 찍어 놓으세요. 뭐 다음 시간 이것만 해도 밀리지 말고. 필기시험 안 칠 겁니까? 그죠? 눈도장 찍어 놔야 돼. 3차원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두 번째 거 선택하고 확인. 자, 이러면 우리 차트 종류 바뀐 거고요. 3번은 차트 제목은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 제목 개체를 넣을 겁니다. 그러면 좀 빠른 방법을 쓰면 더하기를 클릭. 그럼 여기 보면 축 제목이 있죠. 축 제목에 축 제목, 차트 제목. 요게 하수알표에 갖다 대면 여러분들 막바로 차트 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차트 디자인 탭에 가서 여기에 가도 되지만 이제 어차피 좀 빠른 방법 쓰기 위해서 더하기. 그리고 차트 제목 옆에 하살표를 클릭. 그러면 여기 보면 차트 위가 있죠? 얘를 클릭하면 돼요. 차트 위. 근데 여러분들 이 차트 제목은 그냥 이거 체크해도 그냥 차트 제목이 들어가요. 요렇게. 이게 빠를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꼭 차트 제목은 이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체크하면 그냥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블럭을 잡고 그 다음에 블록 잡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요. 특정 셀 주소에 이제 책 보시면 연동은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차트 제목 개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위에 또 수식 입력줄이거든요. 얘를 한번 클릭. 왜? 연결시킬 때는 앞에 넌이 들어가요. 넌을 넣고 여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소만 찍어주면 끝이에요. 엔터 치면 되거든요. A1 찍고 A1 찍고 엔터 치고봐요. 이 연동이 시험에 좀 잘 나와요. 편하니까. 음. 그래서 수식 입력줄 한다는 것만 아시면 되죠. 그 대신 넌이 꼭 먼저 넣어야 돼요. 넌.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근로장악 계열에만. 근로장악은 또 법례 보면 회색이죠. 거기에 대해서 레이블 값, 데이터 레이블은 일단은 이 부분은 여기에 있는 거 다 넣겠다 이거죠. 그림 보니까. 다 들어갔잖아요, 숫자. 그러면 여기에 근로장악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면 다 선택되죠. 그리고 요 안에서 막바로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누르면 됩니다. 그럼 막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위치가 지금 가운데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는 책 보니까 이 숫자가 뭔가가 이 끝에 있어요. 끝에. 그게. 그럼 요 레이블 위치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요 레이블 서식 창을 띄울 거예요. 일단 레이블을 선택하면 돼요. 자, 컨트롤 1번이 좀 편하거든요. 뭐 것들이 더블 클리어가 되던데요. 다 되는데 잘못 더블 클리어할 수 있다 보니까요. 컨트롤 1번이 편하고요. 누워서 내려오시면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로 돼 있죠? 안쪽 끝에를 한번 바꿔볼까요? 오, 이게 안쪽 끝이. 근데 축에 가깝게 늘렸더만은 요 축 쪽으로, 요쪽으로, 그죠? 다가오네요. 지금은 안쪽 끝에로 안쪽 끝에. 그리고 이급은 이렇게 안쪽 끝에라고도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보고 선택만 하면 됩니다. 닫고. 자, 그다음에 5번은 차트 영역 그림자 넣겠습니다. 차트 영역은 흰 부분, 야를 선택하고. 그림자 넣을 때는 컨트롤 1번, 차트 영역 서식창을 띄우고요. 효과란 아이콘, 요, 야를 클릭. 거기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설정에 여러분들, 미리 설정은 그림자 안쪽 가운데죠. 이거 늘리면 여기에서 당겨서 안쪽 가운데는 안쪽이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게 시험이 많이 나오고 시험 되게 잘 나왔던 분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바깥쪽이 처음 바깥쪽 5% 오른쪽 아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잘 나왔던 부분이 안쪽에서도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거. 여기 안쪽 가운데. 이게 기출에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안쪽 가운데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 놓고 테두리 스타일은 너비, 2포인트, 둥근 모서리. 테두리는 여러분 제일 처음 아이콘 테두리 및 선, 요 아이콘인데요. 채우기 아이콘인데 이걸 요 올리면 이름이 나오죠? 채우기 및 선. 야를 클릭. 그러면 채우기 테두리가 테두리란 클릭일까요? 그럼 테두리 들어간 이유가 여러분들 너비, 굵기를 좀 조정하려. 너비가 0.75인데 요것이 지금 책에서 2포인트 되어 있죠? EPT. 0.75를 2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너비를 2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둥근 모서리는 내려오시면 밑에 둥근 모서리를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나는 거지. 끝까지 안 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돼요. 자, 차트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모델명별 수익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자, 일단 그림을 봐야 돼요. 일단은 밑에 항목 개수부터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수익이라는 것이 지금 계열이 없죠. 그러면 왜 밑에 걸 보냐면 완성된 그림하고 계열하고 개수가 같아야 돼요. 추가할 때.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행히도 지금 총 항목에 변화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제일 빠른 방법은 어차피 요 계열을 요 계열에 관련된 수익만 다 잡으면 되니까 아예 F3부터 F12 추가할 계열 데이터만 복사할 거거든요. 근데 필드명을 만약에 안 넣고 숫자만 복사해서 내게 갖다 붙일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빠지면 요 계열 이름에 계열 1이라는 이름으로 찍히거든요. 이 필드명도 필요해요. 그래서 범위 잡고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차트 개체 선택 후 컨트롤 V 갖다 붙이면 추가가 되죠. 이게 제일 빠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범위를 수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데이터 선택해서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추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 콤마 찍고 여기에 다시 잡아주면 되죠. 그러면 똑같이 수익이 추가되거든요. 확인 누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대신 방금 복사해서 했던 작업은 이 항목의 변화가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항목이 띄엄띄엄 있는 경우의 그림이라면 빠질 항목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잡고 붙여 놓으면 에러가 좀 떠요. 그럴 때는 범위를 다시 잡아주는 거죠. 음. 지금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번은요. 수익 계열 차트 종류만 바꿔놔 있죠. 그럼 수익은 회색이거든요. 그러면 요 데이터 계열이 회색 계열 요거 선택하고요. 오른쪽 버튼 요 안에서 그리고 요 계열만 딴 차트로 바꿀 겁니다.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럼 혼합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원래 있는 차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익만 바꿀 거거든요. 그럼 야를 눌러가지고 꺾은 설명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설명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화를 선택하고요. 그냥 보조축이 필요하냐? 지금 뒤에 보니까 보조축을 지정이 됐죠? 보조축을 체크. 확인 눌리면 축이 생겼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반만 끝났고요. 근데 연결해서 뒤에 보니까 보조 세로 축값의 최대값 바꿔냈죠? 그 왼쪽에 있는 게 보조 세로축, 오른쪽이 보조 세로축이거든요. 이 축의 숫자를 선택하면 축이 잘 선택돼요. 그리고 컨트롤 1번 눌리면 좀 빠릅니다. 해당 축 서식창이 뜨면서 최대값을 바꾸시면 되겠죠, 그죠? 야를 20만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이 공이 자식이죠? 안 그러면 부모님 숫자만 바꿔도 됩니다. 자, 최대값을 20만이라고 넣어줍니다. 그리고
닫게 하면 중과값은 자동으로 바뀌네. 최대가 20만이 됐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가 2번이 끝났습니다. 3번은 수익 계열. 수익 계열은 표식 있는 것건 선형이거든. 거기서 가 2, 봉이 3만, 가 봉이 3. 요게 항목에 여기 표식 기호거든요. 요것을 한번 클릭하면 단시갑니다. 근데 요거만 데이터 레이블 표시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표식 기호를 천천히 두 번, 한 번, 두 번, 그리고 요 안에서 오른쪽부터 막바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늘리면 숫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들어가요. 오른쪽. 그래서 책 보니까 레이블 위치를 위쪽으로 바꿔냈죠. 그래서 요 숫자가 데이터 레이블이거든요.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1번. 여기 보면 밑에 보면 레이블 위치가 있죠. 여기에 위쪽이라고 옵션을 바꿔주면 됩니다. 위쪽 올라가죠, 이렇게. 그리고 닫아주면 2번도 3번도 끝났습니다. 4번은 새로 가축 제목을 가로 제목으로 추가했죠. 그럼 좀 빠른 메뉴인 더하기 눌러보겠습니다. 거기에 축 제목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기본 가로가 아니고 세로인데 세로 축을 넣을 건데 중요한 것은 클릭 체크를 하면 270도 회전된 형태가 들어가요. 야를 가로로 바꿔야 돼요. 방향을. 일단은 넣었다면 이 축 제목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1번. 그러면 축 제목 서식창이 뜹니다. 텍스트 방향 바꿀 때는 마지막 아이콘. 이 아이콘이 뭐냐면 크기 및 속성입니다. 야를 클릭. 그리고 텍스트 방향이 여기서 화살표 늘려주시면요. 가로가 있어요. 가로. 가로를 선택합니다. 그럼 가로 방향으로 바뀝니다. 가로. 그럼 가로로 바뀌었죠. 이 창은 닫아버리고 이 안에 제목을 바꾸면 되겠죠. 이제. 안에 축 제목을 단가라고 치면 되고요. 그럼 축 제목 가로 방향으로 집어넣습니다. 여기까지가 4번이 끝났습니다. 4번. 5번은 여러분들 미리 만들어진 색상표가 있어요. 그거 써볼 건데 일단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차트 개체가 선택되어 있어요. 그래야지만 여기에 있는 탭 메뉴가 생기거든요. 여기서 차트 디자인 탭에 한번 가보면 왼쪽에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 빠른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 변경이 있고 지금은 구조는 아니고 색만 바꿀 거거든요. 색 변경 밑에 작은 화살표 누르시면요. 거기 보면 색 변경의 단색 색상표, 색상표는 단색에서 골라라. 그 말이. 그러면 올리면 이름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색상표 1이고 5니까 다섯 번째겠죠? 둘, 셋, 넷, 다섯. 요거네. 다섯, 요. 야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색상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딱 끝난 겁니다. 그래서 차트는 거의 다 맞추는데 간혹 가다가 한 문제 정도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함수를 할 건데요. 이제 내일부터 책 안 들고 오셔야 돼요. 함수가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프린트물 갖고 오시나요? 자, 일반 우리 커말 2급에 나오는 기본 출제된 함수들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엑셀에서 여러분들 우리 다운받았던 폴로 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열기에서 찾아보기 C로 가셔가지고 커말 2급 함수 호명업이 있죠. 거 가면 함수 문제이시면 됩니다. 막바로 풀 건 아니고요. 기본 정리 좀 하고 풀 거거든요.
자, 일단은 제일 처음에 하기 전에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눌리고 영어 N자 눌려보세요. 컨트롤 N. 새로운 통합을 쓰죠. 개념부터 좀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보시면 여러분들 제일 처음 날짜, 시간 함수가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외울 함수는 60개입니다. 60개. 60개를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 함수 20개가 있습니다. 60개면 작은 겁니다. 1급은 100개예요, 100개. 1급은. 그래서 여러분들 60개 개수만 그렇게 많아 보이지 얼마 안 됩니다. 자, 이제 엑셀은 그러면 이급은 함수, 엑셀 같은 함수를 꼭 해야 되느냐? 꼭 엑셀 할 이유가 없죠. 계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해석하시면 함수가 다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급을 통해서 함수를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럼 제일 처음 여러분들 날짜 시간 함수에서 일단은 인수가 없는 함수부터 할 건데 그 전에 함수 사용법을 좀 설명드리면요. 일단은 1단계는 학습법이죠. 일단 1단계는 함수 공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공식을 모른다. 시험 작업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떨어지죠. 에이, 공식을 알면 됩니까? 안 됩니다. 패턴을 또 배워야 되죠. 공식 안 돼가지고 문제 풀린다는 생각은 버리시면 돼요. 문제 파악이 안 되면 여러분들 공식 알아도 못 풀어요. 그 좀 이따가 제가 느낌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시켜볼게요. 그 느낌이 어떤 건지. 그래서 함수 학습법은 함수 사용법의 예제 문제와 같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영어 공부할 때도 단어만 외우는 분이 있는데요. 일명. 그러면 사실은 문장하고 같이 가야지 영어가 좀 되죠. 그러니까 단어만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만 알고 있으면 문자와 같이 했을 때는 공식을 잘 외울 수가 있는데 공식만 암기하면 문제 대입을 잘 못해요. 그 연습을 이 워밍업 문제를 통해서 다 마스터하셔야 돼요. 그런 워밍업만 할 줄 아시면 기출 문제 접근하는 게 상당히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고요. 일단 기초부터 좀 하면 수식의 시작은 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칙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뭐 기본이지만은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당연히 저는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이 연산자를.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일단 기초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어디 있냐면 오른쪽 숫자 키보드에 넘락 옆에 키보드 보시면 슬래시 곱하기 빼기 밑에 더하기 버튼이 있어요. 이거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쓰면 되고요. 문자열 결합 연산자가 AND거든요. AND가 2급에서 많이 나와요. 뒤에 데이터를 붙일 때, 결합할 때. AND 연산자 뒤에 있는 데이터를 연결할 때 쓰는 거거든요. 자, 연습 좀 해보면요. A1 셀에 여러분들 커말 2급이라고 치고 보세요. 그리고 어, 여기에는 여러분들 합격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A1의 커말 2급, B1의 합격인데 요 두 개의 데이터를 결합을 시키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C1에 가셔가지고 넌 하시고 넌이 들어가면 이제 수식의 시작이거든요. 연산자도 넌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넌을 넣는 이유는 여러분들 주소가 찍히잖아요. 넌을 안 넣으면 안 됩니까? 안 넣으면 한번 찍어보세요. 뭐가 찍혀요? 이동되고 말. 그죠? 이래서 넌을 넣는 거예요. 넌을 안 넣으면 주소를 찍을 수가 없는데. 그죠? 해보면 이제 보통 물어보시는 계시거든요. 아니, 안 넣으면 안 됩니까? 아니, 넣지 말라니까. 찍어.
자기 황당한 거죠. 안 지키니까 넌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넌이 들어가면 수식의 시작인데 주소도 찍을 수가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A1 찍고요. A1 찍으랬더만 또 그렇게 굳이 키보드로 A워드로 입력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게 틀렸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마우스로 찍는 거예요. 합격을 붙이기 위해서는 항상 AND는 앞에 들어갑니다. AND 연산자는 7번 위에 있습니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AND. 그 다음에 B1을 찍어볼까요? 엔터. 결합됩니까? 그래서 AND는요, 뒤에 있는 데이터를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여급에서는 어떤 함수의 결과를 구해서 뒤에 뭘 붙이는 게 좀 나오고 글자를 그때냐 야가 써야 돼. 근데 이거 지금 주소를 결합했더만은 아무 그거 없이 주소만 찍었더만은 결합이 되잖아요. 근데 D1에 가가지고 합격 다음에 축하라는 것을 넣는다면 직접 글자를 찍을 거예요. 그러면 늘 하시고 그럼 C1에 있는 데이터에서 뒤에 축하라는 글자를 넣고 싶어요. 직접. 그럴 때는 이제 엔드 넣고 축하라는 글자는 이제 엑셀에서는 무조건 식에서 문자를 넣고 싶을 때는 반드시 쌍따옴표를 묶어야 돼요, 문자는. 쌍따옴표를 쳐야 되거든요. 쌍따옴표 치고 축하라고 한번 치볼까요? 쌍따옴표. 엔터 치면 들어갑니까? 그죠? 그래서 문자는 무조건 쌍따옴표를 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쌍따옴표 묶어야 돼요. 숫자는 쌍따옴표 치느냐? 숫자는 안 칩니다. 뒤에 100이라고 넣는다면 여러분들 엔드 놓고 100은 숫자니까 쌍따옴표 칠 필요는 없어요. 100. 엔터 치면 붙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건 뭐 엔드에 관련된 설명은 다 끝났어요. 여기서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주소 찍을 때는 굳이 쌍따옴표 필요 없고요. 직접 칠 때는 문자는 쌍따옴표 묶어야지 붙고 숫자는 안 붙습니다. 그죠? 여기 기초 한 가지를 했어요. 그럼 다음부터 제가 문자를 붙입니다 할 때는 쌍따옴표 꼭 쳐주시고요. 약속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요거는 그대로 이제 우리가 약속된 어떤 거기 때문에 꼭 지켜줘야 돼요. 이렇게 설명했더만은 안 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안 치면 에러 뜨죠. 그래서 이제 안 치볼까 이렇게. 그죠? 그 이유는 뭡니까? 라고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것이었는데요. 그거는 딱 한마디입니다. MS4 개발팀에 전화하라. 제가 만든 거 아니죠? 그죠? 이건 정의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너무 심오하게 물어보는 게 계시는데요. 논문 쓸 것도 아니고 1 플러스 1은 2다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죠. 이거를 논리적으로 한다면 수학자가 되죠. 그죠? 수학자들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되지. 왜냐면 우리는 정의는 무조건 받아들여요. 원칙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쌍따옴표를 친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자열 결합해서 제거요. 사칙 연산자 혹시나 모르는 분 있을까 봐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사용법인데요. 여러분, 함수할 때 제가 빨리 나가지 않아요. 어, 함수 사용, 그 대신 함수를 하루에 몇 개씩 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일단은 넌이 들어가. 함수명을 넣거든요. 함수를 썼으면 가로를 열고 꼭 가로를 닫아줘야 돼요. 가로를 안 열면 함수로 인식 안 하거든요. 그리고 다 끝났으면 반드시 가로를 닫아야 된다. 가로 안에 들어갈수록 인수하거든요. 인수는 여러분들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함수명은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고요. 인수는 함수에 따라서 공식에 따라서 한 개만 들어간 것도 있지만은 여러 개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때는 구분을 콤마, 심표한다는 거. 인수는 도대체 뭐가 들어가니까 뭐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인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셀 주소, 셀 범위, 봉투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함수도 인수로 쓸 수 있거든요. 함수 안에 함수 는 것을 우리는 중첩 함수라 하죠. 중첩, 겹쳐서 쓰는 함수가 있는. 그러면 중첩 함수를 쓸 수도 있는 거죠, 인수로. 그럼 요 함수면 함수 안에 또 함수를 넣어가지고 어떤 계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인수로 쓸 수 있는 건 아주 다양합니다. 다 갈라야 될 인수라거든요. 그래서 인수 부분은 코먼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식도 인수로 들어갈 수 있죠. 조건식 검사도 보죠. 아주 다양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는 제일 처음에 이제 기초함수부터 좀 할 건데요. 날짜, 시간 함수 프린트 보시면 여러분들 중간 정도 보면 now하고 today가 있거든요. 그거부터 연습 좀 할게요. 인수가 없다는 소리는 여러분들 요겁니다. 인수 없이 갈로 열거다. 인수가 없다는 소리. 오늘 날짜 구한함수고 프린트가 다 있죠. 적을 건 없어요. now는 오늘 날짜와 시간. 그리고 함수 문제는 참조로 우리가 시험에서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8점이십니다. 우리는 세 문제 꼭 맞춰야 됩니다. 야는 목표 점수. 세 문제 안 맞추면 조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해보면 여러분 요거 데이터 다 지울 거거든요. 그러면 일행 전체를 선택해서 그냥 들뜨기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A1에 가서 쟤하고 같은 주소로 가셔야 돼요. 꼭 제가 A1 치면 또 딴 데 치가지고 씩 모른다고 말씀을 꼭 또 치라고 했는데 또 딴 데가 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꼭 딴 쪽으로 싸더라고요. 잘하면 모를까. 못하면서 그런. 식이 주소가 틀리는데 그죠? 쟤하고 똑같은 데 치면 됩니다. A1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이제 부대 한번 치볼까요? 연하시고요. T5만 치면 투데이 나옵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약 인수가 없어요. 그 대신 열고 닫고 내줘요. 발로 닫아주고 오늘 날짜가 나오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 날짜는 뭘 따라가냐면 컴퓨터 날짜를 따라간다. 이거죠. 그러면서 외우는 거죠. 아, today 함수는 오늘 날짜 관 함수고 인수 없이 쓰는 함수다가 여러분들이 암기하래요. 음. 자, 두 번째 A2 셀에 가셔가지고요. now를 한번 써볼까요? 는 NOW인데요. N 오만 쳐도 나오죠. 뭐 NOW 다 쳐놓은 게 없고요. now 함수가 보입니다. 더블 클릭 가로만 닫아주면 오늘 날짜와 시간이 나옵니까? 인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닫고죠. 이 간혹 가다가 가시면 영어는 어찌합니까? 영어는 모를 리가 없는 이유가요. 영어는 나오거든요. 시험지에. 나오고 투데이스라. 철자 몰라서 틀린 경우 없고요. 공식을 모른다든지 함수에 대한 기능을 모르면 모르는 거죠. 투데이가 무슨 함수지 하면 모르는 거죠. 그것을 외우는 거죠. 자, 일단은 두 함수를 했고요. 요 두 함수를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어, 날짜 관련 함수부터 한번 알아보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날짜는 year, 연도만 추천 함수고요. 물론 제가 셀 주소 적어놨잖아요. 그리고 출판사 교재는 뭐 텍스트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차피 텍스트라 적으면 이게 뭔지를 몰라요. 어차피 주소 찍어야 돼요. 이 주소는 날짜 데이터 주소를 찍는 거죠. 그러면 딴 거 찍으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또다시 물어보거든요. 이게 가라고 친다면 물어보신 걸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오늘 날짜가 연도가 나올까요? 하면 안 나오거든요. 당연히. 아, 맞네. 이래 되는 거죠. 무슨 문자 데이터에 날 연도가 나와. 그죠? 그래서 날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셀 주소는 날짜 함수 아닙니까? 그죠? 날짜를 찍어야 연도만 나오죠. 그래서 이 주소 찍을 때는 뭐 숫자나 문자 데이터를 찍는 게 아니고 날짜 주소를 찍어야 되죠.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만 추출하는 함수고요. 먼스는 월만 추출, 데이는 일만 추출. 요 세 가지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C1에 가셔가지고 B는 좀 비워놓습니다. C1에 가서 넣어하시고 여러분들 우리는 주소는 나중에 A1을 참조해 볼게요. 여기서 연도만 추출한다면 야만 나오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Y 하면 year 나옵니다. 더블 클릭. 그리고 A1을 찍습니다. 여기서 연도만 추출할 거다. 병렬이거든요. 발로 닫고 엔터. 그럼 연도만 나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외우는 거죠. 사용법. 음. 여러분들 보통 문제들이 되면 안 돼요. 어떤 강사분이 뭐 기출 문제 올려놓고 그거에서 함수 공식을 설명해봤자 함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뭘 모르냐면 어떤 것을 찍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찍으래 거 찍고 따라하면 답은 다 나오겠지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워밍을 좀 해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A1에 있는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만 나오더라. 이것으로 구할 수 있는 부분은 나이입니다. 나이. 나이 구할 때 써야 되고요. 자, 그다음 밑에 여기서 월만 추출해 볼까요? months라는 함수 써야 되거든요. 는하고 MO만 쳐도 months가 나옵니다. 더블 클릭. 그리고 A1에서 월을 추출해 볼게요. A1 주소 찍으면 4가 나오겠죠, 그죠? 발로 닫고 엔터. 4가 나오네. 4월이니까, 아니, 5월 4월이니까 4가 나오고요. 그 다음 1은 오늘 19일 아닙니까? 그러면 1만 추출할 때는 day거든요. C3에 가서 연하고 D만 쳐도 day는 보입니다. 다 치기 싫으면 D만 치고 야를 더블 클릭. day 함수 잘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A1에 찍고 갈로 닫고 엔터. 그러면 19가 나오죠? 그래서 연은 리얼, month는 월만 추출한 함수, day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벌써 우리 몇 가지 했어요? 5개를 배웠어요. 이렇게 따지면 몇 개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식에 대한 공식 대입법을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C5셀에 갖다 놓고 자, 그리고 요 세 개의 따로따로 추출했던 연, 월, 일을 거꾸로 조합을 해서 날짜로 바꾸는 함수가 있어요. 요것이 데이터 함수거든요. 데이터 함수는 프린트물에 적어놨지만요. 0, 월, 1이라고 적어놨죠. 연, 월일을 조합해서 날짜 데이터로 바꾼 함수예요. 요게 여러분들 숫자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문자 하나 치면 안 되잖아. 넣으면 안 되잖아. 가나다 조합에서 뭐 날짜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시간, 즉 숫자 데이터를 추출했던 값이나 그러면 연을 조합해서 날짜, 이거는 어떻게 볼 거냐면 C5셀에 가셔가지고 추출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요 세 개를 각각 찍어서 요게 조합해서 날짜를 바꿔볼까요? 그러면 C5셀에 가서는 데이트 해볼까요? D만 쳐도 데이트 처음 나오죠? 더블 클릭. 그리고 연 주소 찍고 C1 찍고 콤마 그다음에 월 주소 C2 찍고 콤마 일 주소인 C3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2025 4 19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과연 날짜로 바뀔까요? 갈로 닫고 엔터 바뀝니다. 그럼 이런 함수들이 지금 우리가 기초를 하다 보면 이거 어디서 쓰겠노?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냥 날짜 치면 되지 뭐 어렵게 여기까지 다 외워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셨지만은 회사 갔다가 다시 학원 오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왜 실무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겨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온라인상에 회사 입사 원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보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0010 120 3 별표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요것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관리팀에서 야, 모든 신입사원 합격자 안에서 나이, 성별, 생년월일 다 날짜로 바꿔서 출력을 내일까지 보고를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몇백 명이 있다면 일일이 여러분들 이 사람은 2002년 빼기 10월 빼기 20일 이렇게 다 치실 겁니까? 1000명을? 이러면 이 사람은 퇴근 안 시합니다. 새벽 1시. 그럴 때 여기 연, 월, 일이거든요. 요것을 데이터 값을 연, 월, 일을 추출하면 날짜 데이터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때 써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 여러분 입사할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어차피 엑셀은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커널 삐쭉 땄다 해가지고 엑셀 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급 땄다고 엑셀 잘하지도 않아요. 많이 써야 돼요. 어. 한 달 뒤면 다 까져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는 게 데이터란 사실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안 쓸 것 같지만은 써물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조합으로 여러분들 구한함수가 이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그 시간까지만 하고 마칠 건데요. 딱 세 가지 간단하게 타임까지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hour, minute, second은 시간과 관련된 함수예요. 야는 말 그대로 영어 hour은 시죠. 시간 데이터에서 시 맞추죠. minute는 분이거든요. 뜻이 야 주소입니다. 시간 데이터 주소를 찍으면 돼. 분만 추출. second은 초죠. 초만 추출. 이 세 개를 조합시킨 함수가 타임의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10분 초를 조합해서 날짜가 아니고 시간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하고 요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요것은 어디 가서 하냐 밑에 17셀에 가서 해볼까요? 17셀. 거기에 이거는 A2를 참조할게요. 왜냐면 A2에 시간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C7셀에 가셔가지고요. 여러분 는 하시고 여기서 C만 추출한 다음 14가 나올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는 H5만 쳐도 hour 나오죠? 더블 클릭. 그러면 A2를 참조할게요. 이번엔 A1 말고 A2. 그러면 갈로 닫고 엔터 치면 10만 나오죠? 14시. 이거만 나오죠. 이거. 그 다음 밑에는 요 39분을 추출해 볼까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C8에 가셔가지고요. 자, 미니츠 함수가 분만 추출이거든요. MI만 줘도 미니츠 나오잖아요. 더블 클릭. 갈로 열리죠? 그리고 A2를 찍습니다. 그러면 요 분만 39만 나올 거 아닙니까? 야, 실시간으로 돌아가거든요. 중간적으로 40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달러 닫고 엔터. 뭐 저는 바뀌어. 그럼 이게 지금 자꾸 이 실시간 돌아가는 거 이거 있죠, 시간. 이게 순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요. 고정된 시간을 찍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는 이 주소 찍으면 이게 초가 막바로 표시되진 않지만은 왜?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순간적 초가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보면 C9셀에 가서 는 세컨 SE만 쳐도 나오죠. 더블 클릭. 그리고 지금 초는 안 보이지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A2를 찍고 저도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이제 돌아가고 초가 나오고 갈로 닫고 엔터. 저 49초가 나왔어요. 더블 클릭해서 다 찍었고 엔터도 바뀌고 또 더블 클릭 또 치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고정된 시간을 찍는 게 아니다 보니까 14시, 10분, 07초 이러면 고정된 시간 아닙니까? 이러면 항상 요 값이 그대로 나오지만은 나우 같은 경우는 계속 바뀌는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순간적 시분초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밑에 C10에 가서 이 세 개를 조합해 시고 분이고 초거든요. 세 개를 조합해서 과연 타임이 이하가 시간으로 바꿔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C10에 가셔서 한번 해보면 돼요. 타임. TI만 쳐도 타임 나오죠. 그러면 C를 뭐 찍어라. 그런 말이죠. C는 C7 주소 찍고, 콤마. 9는 C8, 콤마. 마지막. 표는 C9조. 찍기 힘들면 저는 위에 거 치고 내려오겠습니다. 야가 시분 초 갈로 닦고 한번 시고 시간 바꿔줄까요? 잘 바꿔주죠. 2시 42분 오후.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뭘 제가 학습을 시키냐면요. 공식, 사용법. 공식 사용법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함수 설명할 때 계속 이거 적을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외우면 되죠. 그래서 나중에 함수는 선생님 좀 전혀 어려워요. 못 해먹겠어요. 하는 분들은 뭐가 모자라냐면요. 인내력이 모자라죠. 함수는요. 영어 공부하듯이 해야 돼요. 바로 날 잡아서 한 번 해놓고 어렵다니 그런 소리는 핑계고 꾸준하게 하루에 2개씩 마스터하겠다. 단어 외우듯이 쭉쭉 계속해보고 꾸준하게 가야 돼요. 근데 뭐 하루 해보고 오씨 너무 어렵다. 외우지도 않는다.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독해 단어책 들고 다녔어. 버스에서 옛날에 계속 외우는 거죠. 그것밖에 없어.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공식을 안 외워도 손이 막 가요. 찍어요, 주소. 거의 되니까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오시면 연결해서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